언니와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처럼 지냈어요.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완전히 달랐지만 그래서 더 잘 맞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언니는 일찍 결혼했고 아이도 하나 있어요. 형부는 차분하며 온화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 반대로 언니는 사교적이고 말도 잘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죠. 그리고 저는 조금 늦게 결혼했고 아이는 없지만 남편과 무난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들 다 겪는다는 그 권태기쯤은 우리도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 줄 알았고요. 서로 너무 익숙해서 특별할 것도 없지만 불편하지도 않은 관계. 그게 부부라고 믿었어요. 언니네 집은 저한테도 익숙한 공간이에요. 가족끼리 자주 모였고 형부랑 조카가 자면 언니랑 와인 한두 잔 마시면서 속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언니네 부엌 식탁에 앉아 남편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 남편 요즘 좀 이상하다고. 말수도 줄었고 집에 있어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본다고. 눈도 잘 안 마주친다고 했어요. 설마 바람이라도 난 건 아니겠지 라며 농담처럼 말했지만 속마음은 진심에 가까웠어요. 언니는 금방 반응했어요. 잔을 채워주더니 웃으면서 말했죠. 에이, 제부가 그럴 사람이야? 걔 얼마나 둔하고 순한데. 네가 좀 예민해졌네. 말투도 표정도 익숙했어요. 언니 특유의 그 여유 있고 사람 기분 풀어주는 말투. 그때는 그 말에 괜히 안심이 됐어요.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며칠 뒤였어요. 남편 셔츠를 정리하다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어요. 처음엔 그냥 스쳤는데 손에 들고 다시 맡았을 땐 여자 향수 냄새였어요. 그런데 어디서 맡아본 향이긴 했는데 그게 더 찝찝했어요. 남편은 향수를 쓰지 않아요. 그걸 알기에 그 향기가 옷에 묻어 있다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렸죠.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은 오늘 퇴근이 늦다고 말하며 급하게 출근을 했죠. 그날따라 더 답답했어요. 그냥 집에 혼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락도 없이 언니 집으로 갔죠.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갑자기 덜컥 문이 먼저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 남편이 나왔어요. 그 순간 우린 동시에 멈췄어요. 남편은 엄청 놀란 얼굴이었고 저도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안쪽에서 언니가 나왔어요. 순간 언니 얼굴에 놀란 표정이 빠르게 스쳤어요. 언니는 곧 언제나처럼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어떻게 온 거야? 말투도 자연스럽고 표정도 편했어요. 오히려 더 이상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의 뒤를 따라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는 내내 차 안은 조용했어요.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음악도 틀지 않았어요. 창밖은 멀쩡했는데 내 속은 엉망이었죠. 목구멍이 꽉 막힌 느낌. 심장은 뛰는데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 상태. 하고 싶은 말은 100만 가지인데 무슨 말부터 꺼내야 될지 몰라.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 언니 집에서 본 건 아주 잠깐인데 그 장면 하나가 내 마음 전체를 뒤엎어놨어요. 그날 언니 집에서 남편을 마주친 이후로도 남편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퇴근하면 씻고 밥 먹고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잠들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내가 본 게 착각이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도 태연했어요. 이상하다는 말을 꺼낼 틈조차 없을 만큼. 며칠 뒤 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요즘 바쁘지? 이번 주말에 시간 돼? 늘 하던 말투였어요. 그 평소 같은 말투가 그날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니의 여유로운 웃음소리가 이번엔 귀에 박힌 듯 날카롭게 들렸어요. 참고 또 참다가 며칠을 넘기고 나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날 언니 집에서 있었던 일을요. 남편은 지난번 모임 때 놓고 간 걸 찾으러 잠깐 들린 거라고 말했어요.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깜짝 놀랐을 뿐인 거라고요. 말은 짧았고 표정은 담담했지만 믿음은 전혀 가지 않았어요. 그날 언니 집에 들어가려던 순간 남편과 마주쳤을 때 느꼈던 싸늘했던 공기가 전 아직도 뚜렷하게 떠오르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연락은 닿지 않았고 폰은 꺼져 있었어요. 바로 언니가 떠올랐어요. 언니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톡도 읽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 보이던 언니의 프로필 사진까지도 사라져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언가 확실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바로 언니 집으로 달려갔어요. 벨을 눌러도,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 집엔 아무도 없었어요. 급히 형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부도 며칠 전부터 언니와 연락이 안 된다고, 조카는 매일 밤 엄마 언제 오냐며 울고 있다고 하고요. 형부는 출근 때문에 본가에서 지내고 있는 중이래요. 형부는 혼란스러워하면서 한참 말을 못 잇다가 혹시 언니가 왜 이러는지 아는 거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음 날 남편 회사에 찾아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요. 근데 돌아온 말은 퇴사하고 퇴직금까지 정산받았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고 돌아서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남편과 언니는 같이 사라졌다는 거요. 2달 후, 집에 혼자 멍하게 앉아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남편이 보낸 등기였습니다. 갈색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와 언니가 쓴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미안해. 이게 우리 선택이야. 넌 잘 살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 믿어. 익숙한 그 글씨. 하지만 이제는 낯선 그 말투.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읽다가 숨이 막혔어요.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아무 말 없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기로 한 거구나. 그날 밤 결혼 앨범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웃고 있던 우리 셋이 있었어요. 나, 언니, 남편.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웃고 있던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가 이혼을 해줘야 하지?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등을 돌린 사람들인데. 증오했어요. 언니도 남편도 둘 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뻔뻔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해한다는 표식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혼 서류를 가슴 깊숙이 넣고 한참을 버텼어요.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 피도 돌지 않은 얼굴, 눈 밑은 시커멓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내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 사람들을 증오하느라 정작 내 인생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그날 새벽 책상 앞에 앉아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이혼은 끝을 받아들이는 선택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아직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고 이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 인간들만 생각하면 절대 이혼해주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 감정에 갇혀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현명하게 생각한다면 나 자신을 위해 이혼하는 걸 선택하겠지만 그런 인간들이 마음 편하게 사는 그 꼴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